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영종구와 검단구, 제물포구가 출범하죠. 무엇보다 청사를 어떻게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제물포구는 중구와 동구 청사를 우선 활용하고 영종구와 검단구는 임시청사를 마련할 예정인데요. 임시청사 부지가 확정됐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7월부터 바뀌는 인천 행정체제, 중구 영종 지역은 영종구로, 서구 검단 지역은 검단구로 분구되고 중구 내륙과 동구는 제물포구로 통합됩니다.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시급한 건 청사입니다. 인천시는 새 청사를 지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임시청사를 우선 사용하겠다는 계획. 이를 위해 임시청사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영종구 임시청사는 중산동에 건립되는 민간 건물을 빌려 사용할 예정입니다. 총 면적은 14,000제곱미터로 올 10월부터 환경공사가 진행됩니다. 검단구 임시청사 부지는 당하동으로 결정됐습니다. 18,000제곱미터 부지에 3층 규모로 지어지는 모듈러 방식의 건물을 임차해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이렇게 임시청사를 활용하고 2030년까지 신청사를 건립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새로운 신설구의 경우는 또 통합구의 경우는 신청사 건립을 원칙으로 합니다. 2030년까지 건립하겠습니다. 다른 과거의 사례에 비해서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합니다. 인천시는 재정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조정 교부금 비율을 20%에서 22.3%로 올리고 청사와 전산 등 인프라 구축 비용을 3년 동안 연간 100억 원까지 추가 지원합니다.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과 연계해 지역별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교통망도 확충하겠다는 구상. 원도심 지역은 새로운 도약이 기대되고 제물포구의 출범은 우리 동구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영화를 되살릴 수 있고 또한 새로운 또 성장을 할 수 있고 이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영종과 검단은 복합도시로서 성장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구 원도심의 특색대로 성장할 것이고 영종이 가지고 있는 약 5천만 평의 면적은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그러한 면적을 잘 활용해서 새로운 신도시가 조성이 되거나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이 되면서 인천의 발전을 견인할 거로 생각합니다. 무형의 자산을 통해서 유형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미래 도시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번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서 검단구와 서구가 인천의 미래를 조금은 더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천시와 세계구는 4자 업무 협약을 맺고 청사와 인력 배치 등 행정체제 개편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인천 서구가 분구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명칭 변경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론조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1000여 개가 넘는 명칭 가운데 최종 명칭 후보가 4개로 압축됐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0일부터 21일간 진행한 서구 명칭 공모. 6,300여 명이 공모에 참여해 1,364개가 새 명칭으로 제안됐습니다. 이 가운데 1차 명칭 변경 추진위원회에서 4개 명칭이 최종 후보로 압축됐습니다. 고려시대 한양으로 가는 중요한 교통로 역할을 한 경명구. 1914년 서곶면이라는 서구의 옛 지명을 딴 서곶구. 동해시 남해군과 같은 행정명칭인 서해구, 그리고 청라도에서 유래한 청라구로 선정됐습니다. 명칭 변경 추진위원회는 서구의 역사성을 나타내는 명칭을 최우선 기준으로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구와의 역사성, 역사적 기준을 이제 검토를 했었고 일반 명사, 보통 명사라고 하는데 그런 명칭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고유한 이미지를 고유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해서 이제 그것들은 좀 배제된 경향이 있고요. 하지만 최종 선정된 4개 명칭 선발 기준에 대한 의문을 갖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명칭 공모에 가장 많이 접수된 순서대로 1위부터 10위까지 나열했습니다. 정서진구, 청라구, 아라구 순으로 명칭 공모 접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종 후보의 이름을 올린 경명구는 아예 순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명칭 공모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 반대하는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당위성이 있는 또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걸쳐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명칭 공모 절차에 이 충분한 의견 수렴에 대한 부분이 배제돼 있고 없다라는 것, 그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서구는 오는 24일부터 2주 동안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구민 2,000명을 대상으로 명칭 선호도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인천시가 서구 경서동부터 왕길동까지 연결하는 중봉터널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인 아라뱃길을 관통하는 왕복 4차선 자동차 전용 도로를 만들어 단절된 구간을 잇겠다는 건데요. 경제성을 확보한 인천시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구 경서 삼거리 일대 중봉대로가 단절된 구간인데 통행량이 워낙 많아 평소에도 교통정체가 심합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경서 3지구와 왕길지구, 검단지구 등 27개 지역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인천시가 내놓은 해법은 중봉터널 건설입니다. 서구 경서 삼거리부터 왕길동 검단 2교차로까지 총 4.57km 구간에 왕복 4차선 자동차 전용 도로를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에서 유일하게 단절된 남북측 구간을 연결하는 건데 경인 아라뱃길과 수도권 매립지 지하를 관통하는 대심도 터널로 건설합니다. 개발 계획에 따라서 남북측 도로 용량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데 10만 8천 대 정도의 부족 용량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중봉대로 단절 구간 연결로 인해서 간선도로망을 구축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남북측 주요 도로인 봉수대로와 서군 외에 상습 지정체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중봉터널 총 사업비는 3,551억 원.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인천시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열었고 전략환경 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도 실시합니다. 또 이후 6월까지 기본 계획을 마련한 뒤 올해 안에 민간 투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치면 2027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33년 개통한다는 목표입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는 대형 항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비행기를 타기가 두렵다며 항공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국내 최대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한 인천시가 항공 안전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진 대형 항공사고로 아제르바이잔 항공 추락사고가 일어난 지 불과 나흘 만에 발생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세계 곳곳에선 항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한 달 뒤엔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가 헬기와 충돌했고 미국 필라델피아에선 소형 항공기가 추락해 7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잇따른 항공사고로 항공 안전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인천시가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항공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항공안전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지금 항공안전혁신위원회 국토부에서 그 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전문가들을 데리고서 한 10주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그걸 개선하는 그 위원회를 갖다가 긴급하게 만들어서 전문가들은 항공기 안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야인 정비 분야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저가 항공사의 경우 정비의 70% 이상을 해외 외주업체에 맡기고 있다며 자체 정비가 가능하도록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적인 영역에서는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 시설을 갖추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맞는 인력들을 양성을 해서 장차 미래에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그 항공기들이 정비를 제대로 받고 아울러 인천공항공사와 인천시, 전문가 시민사회로 구성된 안전진단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교육과 훈련, 점검 등에 전 기관이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인천시에서 그런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일단 진단을 하고 그 진단에 의한 해결 방안을 이제 찾아내게 되겠죠. 광범위합니다. 인천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항공안전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최적의 해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지호입니다.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에는 종합병원이 없는데요.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은 물론 항공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종합병원 설립이 시급합니다. 국회에서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종합병원 설치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3년과 2012년에 발생한 사스와 메르스, 그리고 2020년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빠르게 확산한 코로나19까지 앞으로 신종 감염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속한 대응.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에는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특히 감염병 대응은 물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같은 항공 재난 대비를 위해서도 종합병원 설립이 시급한 상황. 인천공항 주변에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연간 1억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항공사고가 나면 반경 30km 안에 병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살리느냐 죽느냐 이 골동태를 놓치게 되거든요. 반드시 병원이 필요한 거죠.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인천공항 정부 배당금은 연평균 2,285억 원. 정부 배당금 일부를 종합병원 설립과 운영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허의원은 세계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병원을 지을 수 있도록 이 법이 넣어줘야 되고요. 또 의료법에 공기업이 병원을 짓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넣어줘야 되고요. 감염병 예방법에도 이런 국제공항 같은 이 주변에는 이 병원, 감염병 전문병원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같이 갖춰줘야 되거든요. 대한민국 관문으로 해외 감염병 유입 창구인 인천. 인천공항 주변에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옹진군의 수건 사업인 대형 여객선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대형 여객선을 운영할 선사 모집에 다수 업체가 참여한 건데요. 옹진군은 빠른 시일 안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운항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10개가 넘는 섬으로만 구성된 옹진군. 주민들은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을 타야만 육지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옹진군 주민들이 이동하는 데는 날씨가 절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해상에 강한 바람이 불어 풍랑주의보가 뜨면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난히 궂은 날씨가 이어진 지난해 12월엔 백령에서 인천으로 가는 여객선이 21일이나 결항하기도 했습니다. 선박 크기가 좀 작은 이유로 인해서 조금만 풍랑주의보가 있어도 작은 선박이 결항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운항하는 날보다는 결항하는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옹진군은 백령 인천 항로에 대형 여객선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2,000톤이 넘는 대형 여객선은 풍랑주의보가 떠도 상황에 따라 운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옹진군은 지난달 9일부터
백령 인천항로에서 대형 여객선을 운영할 선사 모집에 나섰습니다. 40일간의 모집 기간을 거쳐 지난 17일에 마감한 결과 다수 업체가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여건에 맞는 건조와 운항 능력을 갖춘 선사가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바라시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운항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꼭 그렇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옹진군은 빠른 시일 안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형 여객선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옹진군이 대형 여객선 선사를 공모한 건 이번이 10번째로 그동안 9차례나 무산된 전력이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에선 사고 예방을 위해 면허를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면허 반납률이 저조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령 운전자 기준 나이를 낮추고 지원금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자세한 내용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당 앞 보행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9명이 숨지고 6명이 크게 다친 대형 사고. 차량을 역주행한 운전자가 68살로 알려지면서 고령 운전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실제 고령 운전자 사고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지난 2020년 3만 1,000건에서 2022년 3만 4천 건, 2023년에는 3만 9천 건으로 늘었습니다. 인천도 2020년 963건에서 2022년 1,059건, 2023년에는 1,221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가 추진 중인데 면허 반납도 그중 하나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2019년부터 면허를 반납하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카드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 반납률은 해마다 5, 6%에 불과한 상황. 인천시의회는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관련 조례안 개정을 추진 중인데 고령 운전자 나이를 기존 70세에서 65세로 낮추고 지원금을 10만 원에서 50만 원 이내로 올리는 게 핵심입니다. 조례안 심의에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반납을 우연찮게 했어요. 네. 그러면 면허 시험장 가서 또 재시험을 볼 수 있나요? 왜냐면 이제 이게 또 잘못하면 세금이 엉뚱하게 세질 수도 있다. 원래 차 사고를 줄이려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장롱 면허 갖고 있으면 어차피 운전도 안 하시는 분들인데 그거 반납해서 돈을 받아간다. 이거는 또 좀 지원 금액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는데 결국 30만 원으로 조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실제 면허 반납률이 높아져 교통사고 감소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인천시가 인천 뮤지엄파크 조성 사업을 다시 추진합니다. 지난해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난항을 겪었지만 보완 후 재심의를 요청한 건데요. 인천을 대표하는 미학자 우현 고유섭 선생을 기리는 우현의 길 관련 조례도 상임위를 통과하며 사업의 첫 발을 뗐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인천 뮤지엄파크 조성 사업. 전국 최초의 복합문화예술 플랫폼 건립 사업으로 연수구에 위치한 인천 시립박물관을 이전하고 인천 최초의 시립미술관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며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해당 사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사업 타당성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완해 행안부에 재심의를 의뢰했는데 상반기 중 사업이 확정되면 올해 말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제성이 낮은 BC값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타당성 있는 그 이유를 찾아가지고 넓혀서 BC값이 좀 많이 좋아졌고요.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천을 대표하는 미학자로 꼽히는 우현 고유섭 선생. 우현 선생을 기리는 인천시 우현 고유섭의 길 조성 관련 조례안이 이날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이미 기초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일부 중부에서 조례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아까 검토하신 말을 이제 말씀 들으면 이렇게 무관하다고 하시는데 인천시는 사업 범위를 확대, 중복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조례는 조례상의 우연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에 광역적으로 지역이 넓혀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조례와 아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선 이 밖에도 인천문화재단이 추진 중인 문화누리카드 사업 대상 확대와 예술인 지원 사업 강화 방안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 서구 백석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 인근에 실외 골프 연습장 건설이 추진된다고 해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소음 공해와 빛 공해뿐만 아니라 안전상의 문제까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구 백석동의 한 토지입니다. 뭔가를 짓기 위해 터파기 공사가 진행된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공사장 입구에는 골프 연습장 건설을 반대하는 현수막도 붙어 있습니다. 해당 부지에는 토지 약 16,000제곱미터 면적의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실외 골프 연습장 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골프 연습장 건설을 추진하는 부지가 아파트와 너무 가깝다는 겁니다. 빛공해 때문에 창문을 다 닫고 살아야 되고 여름에는 특히나 더 심하겠죠. 공소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납니다. 딱 소리가 나는 게 딱딱딱딱딱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휴식을 취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실제 주민들이 골프 연습장 건설 예정 부지와의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아파트와는 불과 70m도 떨어지지 않았고 인근 사찰과는 20m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찰에서도 골프 연습장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찰로 진입하는 입구가 외길이라 평소에도 교통이 복잡한데 공사가 시작되거나 골프 연습장이 들어서면 신도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행사 때 촉팔 때는 5,000명 신도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여기 차 들어올 때 또 신도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데 문화재급 사찰인데 그 옆에서 저렇게 해서 허가를 내준다는 것 자체고 또 하겠다고 발상 자체가 저희는 좀 고쳐져야 되지 않나. 지난해 10월 관련 부서는 경관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음 공해와 빛 공해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해당 사업의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업자가 골프 연습장 건립 추진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 결과 골프 연습장을 추진하는 A 주식회사는 지난 2022년 10월 해당 부지에 음식점을 짓겠다며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2년 뒤 돌연 실외 골프 연습장으로 업종을 바꿔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